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공유 드렸던 것 같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6% 예상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달 수치 3.2%에 비해서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9월 금리 동결에 대한 예측은 90%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거의 비슷한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의 데이터에 따라서 11월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통화정책의 영향보다도 작년 FTX로 내려앉은 암호화폐 시장이 자체 호재와 악재를 소화하면서 회복과 횡보를 거듭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그렇지만 긴축적 통화정책의 마무리가 주는 영향은 사뭇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체인스,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이 포함된 미국 주요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약 1%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은 2.2%까지 완화되고 대신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하면서 실업률이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자체는 피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예측치가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경기 침체도 없어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불리는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고금리 상태가 어느 정도로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것인지도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 환경을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TX 자산 매각이 임박해지면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아주 소폭 회복하면서 다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소폭 회복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날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시장 심리를 개선했다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가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숏 포지션 청산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제 약 3%대 가격 회복을 이루어냈는데요. 그에 비해서 리플의 가격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오죽하며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라는 블록체인과 웹3 공간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수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수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리플이 이 상당한 양의 인수 자금을 위해서 XRP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 리플랩스가 지난 24시간 동안 총 1억 3,200만 XRP를 송금했는데 그 중에 1억은 리플 지갑 내에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3,200만 XRP 상당의 금액은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유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일들이 리플 XRP의 가격 하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리플이 이미 10억 달러의 상당의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평소보다 XRP를 더 판매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만약 XRP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특히 SEC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죄를 부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가 탐이 났고 그런데 인수할 현금이 없었다면 결코 인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리플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송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분위기는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밝힌 것과 그리고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계속해서 싸울 계획이라고 말한 것과 비추어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 AI가 현재 시장 조건과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의 기초에서 리플 XRP의 가격을 예상했습니다. 우선 1달러, 1달러는 여러 분석가들에 의하면 2023년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면서 1달러야말로 프로젝트에 근거한 가장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달러, 5달러는 만약 XRP가 주요 국경 결제 통화 중 하나가 된다면 2027년에는 이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달러, 10달러는 XRP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XRP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면 2030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달러, 50달러는 XRP에 대한 가장 야심찬 예측 중 하나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만약 XRP가 세계에서 지배적인 암호화폐가 될 경우 가능하고 또 2040년에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지배적인 암호화폐가 될 경우에는 50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 그 훨씬 넘는 가격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 분석도 여러 소셜 미디어 등에 산재되어 있는 분석들, 정보들을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LCC 게리 겐실러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요. 우리가 예상했듯이 하원 청문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잖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긴 했는데요. 스티브 데인 위원은 겐실러 위원장님, 당신은 스스로 미국 금융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그리고 기업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 당신 마음에 맞게 재편하는 일을 해온 선출되지 않은 관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한 의원은 겐실러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골치 아픈 패턴을 비판하면서 정치화가 결국 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해당 청문회 분위기를 잘 정리해 놓아서 공유드리면 첫 번째가 크립토는 더 큰 초점을 맞춰졌었던 이전의 하원 청문회에 비해서는 오늘의 질문에서는 극히 일부만을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실러의 규칙 제정 속도 등에 대해서는 양 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파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기관의 정치와 SEC의 정치화와 그리고 미국 사회의 당파로 인한 분열의 모습을 본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를 들여다보고 있고 또 직원들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상원 청문회보다 다가올 하원 청문회에서 겐실러에 대한 챌린지와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